김항입니다.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 금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금리 충격, 서울, 광역시 집값 모두 꺾였다고 합니다. 변곡점을 맞은 부동산, 빅스텝발, 한파 몰아치나 서울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도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6대 광역시 중에서 상승세를 유지해온 광주도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하반기 금리 인상 충격이 본격화돼서 내림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심리만 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가 위축이 되어 거래량이 더 축소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머지않아 다시 반등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변곡점 맞은 부동산 시장 빨리만 팔아달라. 4억 낮게 내놔도 안 팔린다. 강남 집값도 흔들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집을 파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찬성이죠. 8, 9, 10월 이사 성수기에 집을 내어놓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러다 전세 소멸, 임대차 계약 10건 중에 5건이 월세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신문에서는 영끌족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월세족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3, 4분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금리 상승기 1년 뒤에 집값이 하락한다. 대출 의존도가 커서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주택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금리도 중요하긴 한데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려면 IMF나 리먼 사태급의 경제 위기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하락론자들이 IMF와 리먼 사태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값만 하락하면 무엇이든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출 금리의 인상이죠. 그런데 앞으로 어 금리가 낮아지면은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네. 물가만 잡히면 금리는 다시 내릴 것입니다. 자, 아이오닉 6 한 번 충전에 524km를 갈 수가 있고요. 테슬라 모델 Y를 추격을 했고 가격은 반값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 효율은 벤츠 EQS의 2배고요. 18분 만에 배터리 80% 급속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 공간 등 전기 세단 중에 최강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율주행에서는 현대차가 아직도 테슬라에게 밀리긴 하겠지만 그 외에는 상품성에서 테슬라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의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와 양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주식이라든지 현대차 기업이 있는 곳의 부동산은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형 전기 SUV 시대에 EV9, 아이오닉 7도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EV9과 아이오닉 7이 나오면 전기차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줄 것이고요. 현대와 기아의 미래가 밝습니다. 자, 신문 하단에 대형 광고가 나왔는데요. 용인시는 반도체 특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미래가 특히 밝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 특례시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자, 미국 물가가 9.1%가 상승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번 달에 FED가 금리를 0.75% 올릴 것이냐, 1% 올릴 것이냐, 경기 침체 우려가 변수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 미국의 중간 선거 때 물가가 반드시 잡혀야만 바이든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무조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 캡처 자료인데요. 미국 중간 선거일은 2022년 11월 8일입니다. 앞으로 석 달하고 3주가 남았습니다. 자, 구닥다리 물가 통계에 불만 터뜨린 바이든.
자, 바이든이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냈다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구닥다리 물가 통계가 실제 물가보다 더 높게 그렇게 어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요. 그 후에는 금리를 내리고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자, 원자재 에너지 하락세라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나. 자, 벌써부터 구리값,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석유값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물가가 내려간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으로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네, 주가와 부동산은 네, 다시 반등합니다. 네. 자, 주택수 합산 가격,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바꾼다고 합니다. 같은 값이라도 집 두 채를 가지면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데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주택 법인 종부세 인하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종부세는 약화되고 결국 소멸될 것입니다. 법인의 세금을 낮추어 주면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대 이하의 실적 델타항공 4% 급락했다고 합니다. 자,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버핏은 델타항공 주식을 손절했습니다. 그 후에 주가가 상승하여 버핏의 판단을 저는 의심했었는데요. 버핏은 항상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분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은 항공주의 미래를 어둡게 본 것입니다. 자, 델타 에어라인스. 자, 델타 에어라인스의 주가가 코로나 이후 상승하다가 지금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끝없는 석유사랑 버핏, 옥시덴털 또 샀다고 합니다. 보유 지분을 20%까지 늘렸다고 하는데요. 자, 버핏은 항공주는 신뢰하지 않지만 석유와 에너지의 미래는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포 생활권에 고급 중대형 오피스텔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시그니아 반포인데요. 네, 뭐 위치도 좋고 뭐 학군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습니다. 단 문제는 뭐죠? 예, 가격이 비싼 것이죠. 자, 아무리 입지가 좋고 고급이어도 고가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일대에 준주거 지역 높여서 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 자, 수락산역 일대는 저층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주거로 복합 개발이 되면 수락산과 더불어 매우 훌륭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자, 공사비 2,100억 올려달라는데 반포 원베일리 골머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늘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요. 자,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자, 로또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입주 관리는 주먹구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공공은 최소화를 해야 되죠.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자, 김영기 서울시 의회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집 지을 땅이 없는 서울 재건축 활성화가 답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답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는 금이 올랐고요. 정부의 서민 금융 대책입니다. 정부가 서민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물가 충격, 바이든 인플레 정점론에 힘을 실었지만 시장은 울트라 스텝 확률을 81%로 보고 있습니다. 자, 22년 3월에 0.25%, 5월에 0.5%, 6월에는 0.75%로 올렸고요. 자, 이번 7월 달에는 과연 1%를 올릴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자,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물가이므로 물가가 잡히면 금리도 바로 내릴 것입니다. 자, 이공계 비율이 90%는 돼야지 반도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10년 로드맵 대학과 공유하겠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여당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삼성 출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용인은 반도체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자, 강남까지 20분 GTX 운정역에
1724가구가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파주 운정은 GTX-A의 최대 수혜 지역이죠. 그런데 향후에도 입주 물량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지역입니다. 자, 파주시 동패동인데요. 지도를 보면은 GTX-A 운정역과 야당역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투여는 2년 전에 야당역 아파트를 추천했었고요. 그 당시 33평 아파트가 2억 7천이었는데 현재는 4억 5천을 돌파했습니다. 자, 운정역과 1.6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쌍용 1, 2차 금호 리모델링의 메카 송파 가락동. 자, 송파에 리모델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용산마저 서울 집값 하락 폭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는 최소 2년, 보통 4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악재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죠. 투자는 마음고생이 필수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뒷배 혹은 배짱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인데요. 전세는 어,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전세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2030이나 서민들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전세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는 자가로 가기 직전의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전세로 계속 사는 것은 가난의 지름길이고요. 차라리 월세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공인중개사님을 끼고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월세를 사는 것도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7월 15일 선텐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